안녕하세요, 빈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알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엄청 다양하게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후반이지만 20대 초반 친구들 또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알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해본 알바가 뭐 캐셔 알바, 핸드폰 알바, 피아노과에, 수학과에, 전단지, 뭐 장어집, 고깃집, 그리고 PC방, 뭐 콜센터, 뭐 회사 사무직, 공기업이나 뭐 피아노 학원 알바, 만화방 알바, 옷도 팔아보고. No! God, please, no! No! 우선 해본 알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베가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베가라는 핸드폰을 제가 80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80만 원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동네에 자주 다니는 단골집 핸드폰 가게 판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매점에 가서 제가 이거를 80만 원에 샀는데 맞는 가격이냐라고 했더니 엄청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80만 원에 사냐고, 거의 공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공짜폰이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매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매장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거 공짜폰이라는데 왜 나한테 80만 원 주고 판 거냐 하면서 따졌어요. 따졌는데 환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갔죠.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이거 공짜폰인데 80만 원을 주고 샀다 했더니 언니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그 매장을 찾아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죠. 왜 이거 80만 원이냐? 환불해달라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엄청 싸우고 거의 뒤집었어요. 언니가 막 손님들도 있는데 막 뭐라고 하고 화를 냈는데 그 대신 계약 조건을 달리 해주겠다 해가지고 2년 썼을 때 너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 기종 어떤 거든 상관없이 바꿔주겠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핸드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핸드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름이 샤땡이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사장님이 꼭 나를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맞은편에도 핸드폰 매장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저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랑 친해졌는데 그 남자아이가 말해준 건데 7명 정도 면접을 보러 왔는데 왜 네가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왜 제가 뽑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머리도 안 감고 풀로 레슨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집에서 레슨을 받고 거기 이제 들리는 길이었어요. 옷도 아무거나 그냥 주섬주섬 주워 입고 정말 초췌했거든요. 근데 제가 뽑혔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샤땡이었는데 빛나다 라는 뜻의 영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름도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은 한 40대 중반 정도였고요. 되게 친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하신 분 같았는데 의외로 아니었어요. 너무 좋았죠? 핸드폰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왜 판매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는 판매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거기는 대리점이 아니라 판매점이었기 때문에 대리점과는 달라요. 대리점과 판매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리점은 뭐 SK면 SK, LG면 LG, KT면 KT 딱 그 분야에 대해서만 파는 거고, 판매점은 진짜 휴대폰을 판매하는 거예요. 통신사 상관없이 어떠한 휴대폰을 전부 다 파는 게 판매점입니다. 그래서 마진을 먹는 게 판매점이고요. 대리점은 마진을 먹지는 않아요. 통신요금이 수익이고요. 여기는 마진이 수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비싸게 팔면은 마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판매점에 있었는데 장점이 뭐냐면 3사 핸드폰을 다 팔기 때문에 번호 이동, 즉 번호 이동이라고 하면 번호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번호 이동은 번호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번호를 그대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고요.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핸드폰을 저희가 팔 수가 있어요. 저희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40만 원이 떨어진다 하면은 손님에게 30만 원 세이브 해준다 하고 10만 원은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는 했는데 처음부터 핸드폰을 팔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님 응대 정도? 사무직에 사무 보조가 있듯 휴대폰 판매점에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의자를 빼주고 커피를 타주고 녹차를 타주고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해요. 그리고 애가 잘한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하면은 이제 케이스를 팔게 시킵니다. 케이스를 팔게 시키는데 저희 사장님께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오면은 조금 저렴하게 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오면은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렇게 팔았고 성인분들은 5,000원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거를 하다가 매장이 조금 커졌어요. 매장이 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2호점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잘 사는 동네가 아니어서 케이스도 잘 안 팔리고 휴대폰도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2호점이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로 제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점장님도 새로 구하고 해가지고 점장님이랑 제가 그 동네로 가게 됩니다. 점장님은 핸드폰을 팔고 저는 케이스를 팔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 입점을 하다 보니까는 케이스를 팔아야 되는데 카드 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 기기가 안 돼가지고 현금으로만 케이스를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담당했고 케이스는 매장 밖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 매장 왼쪽에는 펜시점이 있었고요. 엑센스 같은 곳이 있었고 그 옆에는 대형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딱 중간이 저희 핸드폰 제2호점 매장이 있었는데요. 그 매장에서 제가 케이스를 팔아야 됐는데 처음에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걸어요. 소심한 성격이어가지고 말을 잘 못 걸었다가 이제 팔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장님도 안 계시고 점장님이랑 저 단둘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팔았어요. 우선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 출근이었는데 5분 일찍 왔습니다. 5분 일찍 와서 엑센스, 그러니까 그 펜시점에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똑같은 젤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 케이스보다 1,000원 정도 싸게 팔았어요. 사장님께서 유동성 있게 판매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격은 조금 유동성 있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젤 케이스가 펜시점에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막 7, 8천 원에 팔던데 제가 예전 동네에서는 4, 5천 원에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동네로 오면서 제가 그 펜시점보다 1,000원 정도 싸게 팔아서 6, 7천 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아이들에게는 1,000원 더 싸게 팔기도 하고 진짜 마진 안 보고 팔 때도 있기도 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린 애들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펜시점 가격 한번 보고 와라. 펜시점에서는 뭐 7,000원에 판다. 그런데 우리 매장은 6,000원이다. 똑같은 제품이다. 확인 한번 해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 쪽에서 사겠죠? 근데 좀 사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근데 색깔이 저는 핑크색이 좋은데 검은색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 고객도 놓치지 않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제가 주문시켜 놓을 테니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은 그때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세요. 안 오시는 분은 안 오시지만 그래도 저는 약속을 하고 정말로 시켜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문제점이 있었죠. 현금 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그 마트 옆에 ATM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케이스가 10,000원이에요. 케이스가 10,000원인데 ATM기 수수료가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9,000원이 아닌 8,000원에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팔고는 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김남주가 나오는 드라마가 유행이었는데요. 김남주가 가지고 다녔던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신혼부부가 많았잖아요.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김남주를 정말 좋아하셨나봐요. 김남주 케이스다 라고 했더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있는데도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핸드폰 케이스를 1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은 핸드폰 판매 금액보다 케이스 판매 금액이 더 많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영업했던 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판매를 했던 거는 저랑 아주 잘 맞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핸드폰 출고가 그대로 사시는 게 아닌 거 아시고 계시죠? 대부분은 그렇게 사시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핸드폰 매장 할 때는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50만 원이 있으면 저희가 50만 원 손님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이제 대부분 계산을 하는데 할부로 계산을 하면은 5.9% 이자가 적용이 돼요. 한 달에 5.9% 그 기기값에 대한 5.9% 이자율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부가세도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튼 그런 식으로 핸드폰은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들어갔던 핸드폰 알바였고요. 저희 궁금증은 풀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호객이 되지 않고 휴대폰을 살 때 여기저기 많이 비교를 해본 다음에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샀는데요. 아이폰을 샀을 때도 30만 원에 샀어요. 그 정도로 정보를 많이 얻고 비교를 많이 해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핸드폰 알바 경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처음 알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음 알바랑 관련된 알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알바가. 그래서 저는 다음 알바는 SK텔레콤 콜센터 알바를 했습니다. 콜센터 알바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다음 영상은 콜센터 알바 후기입니다. 핸드폰 판매점에서 알바한 거는 5점 만점 중에 3점. 3점인 이유는 지인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내 친구한테 좋은 기회다 해서 핸드폰을 팔기로 했는데 친구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막 돈을 떼먹었을까봐 이런 거 의심하는데 저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뭐 다른 데는 더 싸게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무리해서 해준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이런 알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알바는 나오면 그만이지만 그 친구는 영원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인 판매는 비추합니다.